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끌어당기는 3가지 기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관통해 100년이 넘게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그 인사이트 그리고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5가지도 7가지도 아니고 이 3가지만 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비난, 힐난, 힐책이 무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알카포네와 링컨의 일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판이란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듭니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책에서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난이란 집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집 비둘기는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 또한 비평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았거든요. 이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신랄한 비판, 힐책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에게 충고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 주려고 개선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상상 이상으로 감정의 동물입니다. 편견에 가득 차 있고요. 자존심 그리고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인격수양 그리고 인내심, 극기심이겠죠. 꾸준히 책을 읽고 꾸준히 배우고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사색하고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얻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은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자기 존재감 그리고 자기 중요감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감사를 통해서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에 한 발자국 다가가라는 겁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서 자기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은 2가지 동기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이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 그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갈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조상들이 자기 중요감에 대한 불타는 듯한 욕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상에 거부당해 자기 중요감을 상실당했을 때가 있다. 이때는 환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실제로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문구에서 이게 떠올랐거든요. 왜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될까? 왜 가상세계 속에 있는 아바타에 집착을 할까? 왜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의 본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몰입할까?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환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함,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100% 신뢰했던 인물 중에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될 수 있으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들춰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확히 그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중요감, 자기 인정의 욕구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지 못해요. 저 또한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도 이렇게 적어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사람을 모으고 나를 통한 흐름을 만들고 그를 통해 성공을 이룬 사람의 묘비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열렬한 욕구, 자발적인 행동을 일으켜라 이렇게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자녀한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설교를 한다거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담배를 피우면 너가 좋아하는 농구팀에 가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너가 좋아하는 100m 달리기에서 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와의 대화에 꼭 이러한 스킬을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를 하나 합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이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의 말대로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그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